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로 넘어간 지 9달 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가우주개발을 총책임질 우주항공청은 올해 상반기 출범도 가능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로 넘어간 지 9달 만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관련 법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소속기관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돼 올 상반기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9달 표류했지만 임시국회 막판 극적인 합의를 거쳤기에 본회의 통과도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우주 경제 비전의 중심은 이제 우리 경남도가 될 것이고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우리 경남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인 경남. 힘겨웠던 우주항공청 설립이 과시화되면서 하위 법령 정비와 인재 영입 등 개청 준비 작업에도 바빠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 사업자와 2년 넘게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창원시에 소송을 제기한 이 민간 사업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사건의 고발인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만남의 시기와 배경을 두고 논란입니다. 손원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임 허성무 시장 때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 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1년 5월입니다. 1심은 창원시가 이겼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감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 최근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 자료를 제4차 공모자의 법률 대리인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로 아까 유불리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진실이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민간 사업자 A씨. 그런데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 사건의 고발인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자 매수 사건의 고발인이자 피고인인 B씨는 홍 시장으로부터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B씨는 지난해 6월 홍 시장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홍 시장을 고발하기 전 여러 인사들의 중재 시도가 있었다며 A씨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커피숍과 식당 등에서 B씨를 만난 것은 2022년 7월과 8월, 횟수는 4차례 이상입니다. B씨가 홍 시장을 고발하기 한 달 전입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친분이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현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정치적 후원도 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역 어른으로서 갈등 해소에 나선 것이며 정치적 후원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덕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당시 행동이 창원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창원시를 상대로 한 A씨의 행정소송은 모두 같은 법무법인에서 담당하며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창원시 고문 변호사에도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결심 공판이 지난달 18일에 이어 어제 창원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홍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은 공사의 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3자로 하여금 공사의 직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입니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 고발인에게 공직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 마감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시도와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세부안을 만들고 있는데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 방안을 만들고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 발표 직후 다른 지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과 강원, 전남, 충북 등 대부분 광역시도와 교육청이 이미 전담팀을 꾸리거나 협력을 강화해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달 중순 관련 첫 회의를 제안했지만 경남교육청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구체적인 제안서 제시 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협의를 해와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교육청 대신 우선 각 시군과 세부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구상하는 경남교육발전특구는 항공과 의생명, 제조, 조선 등 산업기능인력 양성으로 진주와 사천, 김해, 창원시 등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경남교육청과 시군이 협력하는 늘봄학교 확대입니다. 현재 거창군이 거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신청 자체가 교육청과 같이 지자체 같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청이 협력이 안 되면은 이거는 교육발전특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 마감은 다음 달 9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마감 결과 경상국립대는 1,200여 명 모집에 4,800여 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03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학과별로는 약학과가 12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고 수의학과 10.13대 1, 의예과 9.57대 1 순입니다. 진주교대는 290명 모집에 80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2.79대 1로 지난해 1.79대 1보다 대폭 올랐습니다. 또 창원대는 2.79대 1, 경남대는 1.55대 1, 인제대는 2.3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따뜻한 옷차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녕이 영하 6도, 의령이 영하 7도를 보이는 등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7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현재 우리 지역의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 눈구름대가 점차 확대돼 늦은 오후부터는 서부 내륙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비나 눈은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부를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3도, 함안이 영하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8도, 함안이 7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6도, 사천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7도, 합천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예년 수준을 웃돌며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3.15 의거 진상규명 추가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5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접수한 340건을 합하면 3.15 의거 관련 진상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4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사업주 69명이 상습적으로 체불한 임금이 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는 김해의 임금 체불 사업주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이 17명, 거제와 함안이 각각 8명이었습니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주 35명이 임금 약 27억 원을, 건설업 사업주 14명은 임금 약 13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의 19에서 24살 청년들에게 월 최대 10,000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서 늘어나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요금 증가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대상은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사용 금액을 7월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